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주말 정말 날씨 좋았죠? 등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은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 또 일본에 계신 분, 또 유럽에 계신 분들 5월은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또 월요일의 남자 이영풍 전 KBS 해직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마음에 그냥 마음을 쿡쿡쿡 찔러요 그냥. 며칠 전에는 또 보니까 그 실업급여 또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그런 또 이영풍 TV 동영상도 봤는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떻게 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실업급여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당 해임을 당하면 권리로서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KBS 인사운영본가 거기서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 조치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영풍 기자님만 오시면은 우리 웰컴 TV에 슈퍼챗이 막 터지는데 아무튼 요즘 그 이영풍 기자님 고군분투하시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해안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문재인 회고록 특집 655쪽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디비에 주시려고 주말 동안 샅샅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문재인 회고록을 다 뒤져가지고 오늘 이 보따리 지대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회초리를 회철이 제대로 한번. 미친 땡땡에게는 몽둥이가 제개가 아닙니까 이게? 회초리를 제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퇴임 후에 뭐 한다고요?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잊혀진 사람이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겁니까? 655쪽. 지 혼자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좀스러운 좀 힘들었는지 또 누구 불러가지고 또 대담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입니까 제목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책을 몇 권 이렇게 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책을 655페이지를 쓰려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한 2만 원 정도 하는 책은 한 300에서 한 350페이지쯤 되거든요. 네. 650페이지의 책을 내려면요, 이게 상당 기간 기획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년은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인이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퇴임하자마자 책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 책 써본 사람은 압니다. 책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650페이지를 쓰려면 그때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지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잊혀지라고. 왜 나가자마자 책 쓰는 걸 기획해가지고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이 책을 왜 던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볼 때 이제 내용은 계속 지금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이 책을 쓰려고 기획한 의도부터가 이 처음부터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다면서. 근데 왜 책을 써? 저는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 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대통령의 회고록이란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은요, 회고록을 이렇게 급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저도 대처 수상이 쓴 책을 한 2권 정도 봤는데 그 책은 보면 스테이트 크래프트나 이런 책 보면은 그분이 상당 기간 지나서 정말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번에 그런 게 한두 그게 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히 퇴임 이거는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하는 외교 정책에 똥 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춧가루라고 좀 표현해 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진짜 반맛 떨어지게 얘기하는데 읽는 것 자체가 좀 반맛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 책 왜 썼겠습니까? 나 살아있다 플러스 좀 사줘. 사실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셀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봉도 확 올리고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화된
차 1억 2천만 원짜리 차 챙기고 경원도 많다고 하던데. 경호원도 딥다 챙기고 아방궁처럼 다 만들고 경원이 한 60명.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집기들 다 다 가지고 가져가고. 갔다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부족했습니까? 이제 또 돈 벌라고 655쪽 책.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께 서비스하는 측면이라면 그냥 공짜로 팔지 뭐. 네. 공짜로 내놓으세요. 실비로 내놓으세요. 예. 기부로 내놓으시고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이 책의 기획된 의도라든지 시중에 내놓는 그 어떤 시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기밀이거든요. 네, 그럼요. 특히 외교 사안이라든지 안보 사안,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책에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다 이제 이 미주알 고주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최소한 후임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더 내도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회고록 괄호 열고 외교 안보편. 그러면 더 나오겠군요.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소리야. 완전히 이건 뭐 이거는 돈 벌려고 돈독이 그냥 팍팍 오른 거 아닙니까 이거? 29,700원이네요 이게. 아니 대통령 기록관에는 뭐 없다는 게 많던데 네. 이렇게 책을 찍어내면 그 아주 곤란한데요. 아주 곤란하죠. 그 뭐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정수 곡밥 쓴 대통령실 기록관에 보관 비앙키님. 네, 재밌는 얘기를 읽고 언더우드님 최양희 책방에서 팔면 되겠네. 이익도 네가 먹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국민에게 무슨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어려운 시절에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선전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 회복하고 한미일 관계 회복하는 거에 고춧가루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이나 우리 이영풍 기자님 생각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9,700원. 야. 29,700원이에요? 예, 예. 그 650페이지 치고는 가격을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았네요. 그렇게 잡진 않았는데 벌써 뭐 이게 베스트셀러 7위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저 변호사님 네. 이 좌파 진영은요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사는 사람은 한 100권씩 삽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한 권 읽고 나머지는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나눠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생태계 그렇죠. 원리랄까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좌파 좌파 진영. 생태계가 예. 돌아가는 생리라 그렇다는 예, 그렇게 거죠. 돼 있어요. 야, 이게 참 지들끼리 근데 우리는 왜 안 그래주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우파 진영이 문제입니다. 네. 책이 좋은 책이 한 권 나오면 네. 최진영의 뉴스쇼 이런 게 나오면 네. 한 50권씩 사서 그렇죠. 최진영의 쓴소리 많은 소리 뭐 교보문고에 예스24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 팍팍 네.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여론전이잖아. 예, 그럼요. 참, 그러니까 우파가 이런 문화 여론전에 참 약하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 그 교보문고 정치 사회 문화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좀 한탄스럽기도 한데요. 문제는 거기 속에서 그걸 읽음으로써 문재인의 정신 세계를 정말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임기가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무게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보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말은 회고록인데 거의 자화자찬 자화자찬이죠. 뭐 이거 자뻑하는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게 저 제목부터가요. 변방에서 중심으로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제목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했을까? 자, 최근 그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저거 있죠. 막 한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한말에도 조선이 망하기 전에 네.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정척사파잖아요. 이정척사파. 예. 그래서 우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돌아간다. 이 말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방이었는데 이제는 중심으로 우뚝 서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가 돌아간다.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의 상징적인 구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돌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 180도만 가야 되는데 360도 돌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일본까지도 뭐 본다면 뭐 나토라든지 이런 국가나 국가연합을 뛰어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역학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제 외교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천동선을 믿는 사람들은 한반도가 중심이고 주작 탈레반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그 헤드라인도 보면 아 여전히 구한말에 나라 망하게 했던 주작 탈레반의 대를 잇는 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위정 척사파. 얘네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딱 관계를 우적 관계로 나눠요. 내 친구 적 딱 해가지고 나는 위정 척사.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고 상대방은 우파는 오랑캐고. 오랑캐고 사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갈라버려요. 그렇게 하는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자학 양의 그 계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좌파에 이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 나토도 혼자 생존이 어려워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연설도 하시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한미 관계 회복하고 예. 결국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문재인 정부의 친북 나아가 종북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 이런 외교에 대한 국민의 철퇴가 지난 5년으로서 문재인을 종식시켰던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바랐던 것이 지난 대선의 국민의 선택과 민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사실상 그 블룸버그 통신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가 이런 어떤 기사도 났었어요. 예, 그런 예. 보도가 지금 뭐 외교 안보 분야도 그렇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김정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렇죠. 그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믿고 트럼프한테 그대로 내가 보증한다라고 했다가 보증인이 온팡 덮어 쓴 거 아닙니까? 지금 하노이 사실 이제 노딜로? 이 핵심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위용. 잠시 자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려고. 그렇죠. 자, 핵무기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NPT도 탈퇴해야 돼요. 그렇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의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민들의 배가 고파진다는 걸 알면서 왜 핵무기를 개발했겠어요?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거지. 그걸 뭐 보관하려고 개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민의 배를 골아 가지고 인민한테 이 밥에 고깃국 하나 못 먹이면서 아사시키면서까지 핵 보급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쓰고 뭐 이거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 말을 이게 이제 믿는다는 결국은 게? 이 핵무기 개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그 소수 평양에 있는 소수 북조선 노동당 이너서클을 위한 것이지 대다수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그런 김정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면 되겠어요? 야, 그래요. 그래서 그 김정은의 이제 말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트럼프라든지 서방 세계가 왜 우리의 그 비핵화 의지를 믿어주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북한 당국도 답답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세요. 답답하면.
그래놓고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저쪽에 뭐 풍계리네 뭐네 이런 거 다 그냥 빵 터트려가지고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그거 북한의 핵 의지가 확실한 거 아니냐. 뭐 옛날에 뭐예요? 뽀빠이 이상용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했듯이 핵 폭이 확실합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개뻥이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공산당의 선전선동부가 하는 짓이 예. 뭐 허위, 네. 기만 뭐 이런 전술이 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그 전 세계를 다 전 세계 상대로 사기친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비핵화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그 중재자 역할,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있잖아요. 야 내려 뭐 이렇게 아니, 돼버린 그게 건데. 노무현 정권 때도 예. 동북아 중심국가론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주작 탈레반의 후예들인데 한반도 전동설 믿는 전동설. 세력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 실패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말 안 들은 트럼프 인근에 있는 측근들이 이 김정은의 말을 안 믿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비핵화가 실패하고 하나의 노딜이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너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결국은 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압박의 책임을 트럼프 미 공화당 대표 대통령이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DJ 정부 시절부터. 보증한다고 했어요 DJ가. 그리고 그렇죠. 보증한다 했죠. 근데 그 당시부터 우리 몰래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기 뭐예요? 뭐 그 햇빛 정책, 선샤인 팔러시라고 하면서 햇볕 정책입니다. 제 햇볕 발음이 정책. 네. 경상도 햇볕 정책. 그러니까 뭐 햇볕이건 이게 파탄 난 거 아닙니까? 선샤인 팔러시라는 게 추워서 저 겨울 저 패딩 잠바 입고 있는 사람에게 햇볕을 계속 비추면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햇빛을 계속 쬐어주니까 옷을 더 껴입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롱한 새벽 이슬을 장미꽃이 먹으면 향기로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향기로운 향기를 내지만 그렇죠. 장미가 되지만 그걸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뿜어내죠. 독이 독을 나오죠. 뿜어내죠. 그래서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 상대가 장미꽃인지 독산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국제 현실입니다. 그렇죠.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을 보면서 외교안보 편 다음에 안 그래도 이것만 나와도 지금 국민들 진짜 뒷골이 당기는데 실실합니다 지금. 실실한데 국내 편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이거 진짜 이게 문재인 잡아 넣으라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여론이 이 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제가 볼 땐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 내용 자체가 거의 모든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결과가 오고 있고 또 이제 국내 편이 또 나온다면 그걸 보면 더 열받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 이런 요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뭐 인도 타지말 갔다 온 거 이런 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주말에는 원래 뉴스가 뜸한 편인데 그렇죠. 김정숙 여사 그 인도 타지마을 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적인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회고록에 보면 또 언급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공척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재인의 그 회고록 중에 국내 편 제목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이 빵이라면 구워낼 텐데.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화자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현실성 있고 얘기하지 무슨 뭐랄까 어떤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김정은교 신자인 것 같아요. 김정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조선 5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그 계보가 저는 이어지고 있다가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고 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메이지 19세기, 그래서 18세기에 그 밀항선 타고 우수한 인재들이 영국, 미국, 유럽으로 독일 갔죠. 가서 예. 보고 뺏겨와가지고 예. 압축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저 청나라보다는 망한 명나라, 명나라가 나왔다. 명나라. 그러니까 네. 명나라가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조선이 소중하다. 소중화이고 주저하게 봉국이다. 소중화가 뭐야? 세상의 중심은 나고 하늘은 조선을 중심으로 그래서 돈다 이거 아니에요?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은 지금 여전히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에 아주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고 핵 문제 이런 건 진짜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존중해야 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유럽의 나토까지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전 세계 해양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우리는 연대하고 동맹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친북 종북하고 있을 때입니까? 북한 핵 문제가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결국 지난번에 그 북한의 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쌍중단을 얘기를 했고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쌍중단이 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빠뜨 치자는 거죠. 네. 저쪽에도 그만두면 여기도 그만둬야 된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한미연합훈련 저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죠. 독수리 훈련, 팀 팀 스피릿. 스피릿. 예, 예. 제가 팀 스피릿 강원도에서 제가 그 일주일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보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군들과 함께 예. 그냥 그 시커멓게 이 얼굴 칠해가지고, 칠하고 예. 말이죠. 위장 칠하고 그 눈 오는 그 봄 그 저 2월 달입니까? 3월 달입니까? 추운 때, 예. 추운 때 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침공을 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워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워게임. 한마디로 방어 훈련이다. 방어 훈련이에요. 지금 사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드가 먼저 쏘는 게 아니고 적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면 이걸 요격하는 시스템이 사드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북한, 특히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훈련으로 예. 이 선전선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했다는 분이 그게 동조하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 나라를 방어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 겁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휴전선에 근무했지만 네. GP 폭파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북한만 그대로 놔뒀어. 지뢰 깔아버렸잖아요. 지뢰 깔아버렸잖아. 그래서 그럼 GP가 그냥 뚝딱 생기냐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얼마나 그 엄중하게 만드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는 우리 예. 땅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 그런다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허가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쌍중단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한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 이거는 정말. 근데 왜 이런 거 수사를 안 하죠? 이런 걸 왜 특검 안 하죠? 특검해야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뭐 특검하면 이것도 특검하자고 같이 쌍특검으로 가는 거죠. 뭐. 이거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또 우리 현희님 또 슈퍼챗 쏴주셨고 그 사이에 많은 슈퍼챗이 팍팍팍 들어왔는데 저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아니 주말에 그 문재인 해고록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열받고 뒷목젖 잡았어요 진짜. 저희들도 지금 약간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예.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저희가 조금 건강이 안 좋은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 멸콩 TV 복용하시면서 이 진정 좀 하시고 이게 혈당 내려가고 이 우리 그 혈압도 내려가신다고 하면은 또 저희들이 방송이 또 의미 깊은 건 아니겠습니까? 특검해야죠. 특검해야죠. 우리 JN 좌님, 투제이님 부산 어디서라고 했고요. 붉은 노을님 간첩 부부가 나라 국강 거덜내고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종래님 반중 친미 뭐 이런 말씀하셨고 박종열님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난 이영풍 기자님을 그래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 들었네요. 그린나래님 실방 광고. 뭐. 안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딱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또 약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와 있는 재미있는 광고, 재미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특검 좋아하잖아. 특검 가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지금 중도 좌파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일보 논설을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것과 핵 무력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상황에 비추어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김정은의 절실한 비핵화 의지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사실상 그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퍼줬는데 들어온 건 뭐예요? 남북 협력 사무소 개성에 있는 거 그 몇백억 거의 천억에 가까운 거 폭파시켜 버려. 폭파시켜 버렸어. 음. 그리고 또 진짜 정말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 대해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주민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얘기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쓴다? 여기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변호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잠재 의식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은 사실상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이었지 않습니까? 침입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쏘고 즉각 쏴버렸죠. 난리가 어디 났겠죠, 있지, 그러니까. 걔네. 사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F-15까지 출격시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도 그 긴- 황해도 이남이 그냥 초토화됐을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들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연평도 주민들이 그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그걸 어떻게 아니 포격한 당사자가 와서 그걸 뭐 위로해 준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야, 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아무리 뭐가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 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거는 것을 넘어서 대포를 겨눠가지고 쐈는 그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아유 난 미안 좀 해수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했다고 그걸 언론에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평소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겁니까? 아니면은 북한 대통령인 겁니까? 적극적인 옹호자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영주 변호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예,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저런 말씀 하셔도 되나 굉장히 염려했는데 이번 회고록을 보면 특히 북핵 문제를 언급하는 거 보면 고영주 변호사님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정도로 왜 저렇게 북한 측을 옹호를 할까? 그건 뭔가 그쪽에 동조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또 국민의힘 쪽에 한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이 뭐 6.25 때 뭐 어떻게 그 일제시대 때 말에 뭐 함흥에서 뭘 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시절에 했다 뭐 이런 아주 보면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일제의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친일파네? 그러니까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 자손이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일제시대가 아니고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진실을 밝힌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책을 펴내서 여전히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김정은 지도자 동지 같은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는데 그거 하면서 돌아온 게 뭐예요? 특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중재다라고 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만들어놨는데 그거 이른바 노딜 딱 그 트럼프가 가서 당신 아직 우리하고 얘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야 돌아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한테 뭐라고 했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오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챙긴 게 있어요. 지방선거를 압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때 지방선거 압승해가지고 아. 지금 영남 지역에서도 막 구청장들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시의원들, 뭐 구의원들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그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챙긴 사실은 드러내놓고 정치적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과실이네. 그 과실 딴 거죠. 예. 기억나시죠? 그때 맞아요. 지방선거 예. 완전히 압승했잖아요. 아, 그래서 나온 게 오거돈이고 그래서 나온 게 박원순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챙긴다니까요. 다 챙긴다니까. 어?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니까. 아니 그때 얘네들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뭐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했지 예, 그랬죠. 않습니까? 예. 통일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혹 해가지고 네. 이번에 뭐 25만 원 가지고 혹 시키듯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좌파 세력의 가장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장기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동격서. 앞에서는 통일같이 꾸며놓고 뒤에서 정치적 이익은 지방선거에서 챙기네. 중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국공합작에서 국공합작했더니 그렇죠. 결국은 네. 장개석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만 가버리고 참 이런 선전 선동 전략, 외교 전략. 야, 우리가 진짜 절반만이라도 따라가면은 좋겠는데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진짜 배알 없이 친북 친중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본의 그 어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사실상 훼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야겠다. 한미 동맹 회복하고 한중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어떤 국민의 결단의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왔고 윤 대통령이 사실 1년 차, 2년 차 동안 가장 잘했는 지적 중에 하나가 한미일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은 그렇죠.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뭐 또 조선, 고려, 뭐 통일신라 쭉쭉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해양 세력의 또 기본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래서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전체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냥 중국에 툭 튀어나온 한 반도의 일개 성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친중 종북 세력들이 하자는 나라로 갔다가는 그냥 중국의 51번째 성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전체주의 세력에 아주 옹호적이고 전체주의 세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지나갔는데요. 붉은 노을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거죠. 싱가포르 그렇죠. 진짜 그렇게 말만 그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의사나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쇼는 딥다 앞으로 해놓고 뒤쪽으로는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질적인 목표다라는 맞습니다. 그게 이른바 통일 전선 전술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헌법에 보면 통일 조항이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통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향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통일 관련 토론에서도 전영우 전 청와대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을 진짜 통일시키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다. 그렇죠. 북한 인민들을 먼저 민주화 시켜야만이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별 탈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전에 1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송두율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내재적 접근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내재적 접근 얘기를
딱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 이 655쪽 내내 흐르는 기본이 내재적 접근 아닙니까? 이게- 내재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송두율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설에는 이 사람이 김철수라는 음흠. 암호명을 가진 공작원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송두율이 그 책에서 뭐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에서 보면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의 눈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성격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걸 이제 내재적 접근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이것도 한반도 천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이 우리가- 완전히 송두일의 생각을 밑에 깔고 봤다고 보지 아,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신영복이라 그러는 거 신영복, 아닙니까? 예. 신영복. 네, 어? 감옥으로부터 거의 그 방공법 혐의로 예. 구속됐던 그 사람이죠. 육사 교관했다죠. 그 당시에. 참네. 그런데 아, 이 내재적 접근론을 따르면은 북한의 문제는 항상 옳은 거예요. 아,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옳은 건데, 아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배낭 하나씩 메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인터내셔널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 문제를 보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론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가치란 게 있죠. 가치는 글로벌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렇지. 우리나라 그게 이제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것은 마치 프랑스 3세 국기처럼 자유, 평등, 박애 같은 이거는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앙리 디낭이 어떻게 보면 적십자 운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건 아주 글로벌한 가치잖아요. 그 반면에 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란 이 가치란 그런 눈으로 보면은 저거는 완전히 무슨 왕조 시대를 넘어서 무슨 중세 봉건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옛날에 고대 노예 사회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고 그게 보편적 시각인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내재적 접근은 뭐냐면은 김일성이 눈으로 북한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주체사상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다 좋아요. 뭐 다 좋은데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수령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수령 영도주의. 수령의 결정은 이거 결점이 없다. 뭐 어? 그게 무오류. 그게 어? 국왕무오류설인 거예요. 그래요. 그게 King can do no wrong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렇죠. 수령은 모든 것을 다 완결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신격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지일등으로. 문제는 그 수령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령론의 오류 때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은 그냥 일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비과학적인. 그걸 지금 믿고 따르는 지금 국내의 종북주사, NL, 경기동부연합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을 아, 이 한반도 천동설에도 구출해내야 되는데. 사실 뭐 구출을 할 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통진당. 예. 통진당을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적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의 적을 헌법재판소라는 심판대에 올려가지고 심판했고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V라고 했던 수령이라고 했던 이석기를 감옥에 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털천지 원수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을 빌미 삼아가지고 공동정권이라고 하면서 이게 거꾸로 탄핵시켜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그 통진당이 해산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진보당 이번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죠. 맞아요. 그거 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어떤 후예이고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걸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종북 주사 계열인 경기 동부연합이 들어가 있는 이 정당은 사라져야 된다. 그게 통진당의 어떤 그 해산 결정과 그렇죠. 유사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너무 이념적인 거 아니에요? 극우 아니냐 뭐 그런 그거 얘기죠.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 중요한지 사실 그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고 바이마르 헌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바이마르 헌법에 이용해 가지고 나치가 왔고 나치가 결국 독일을 먹은 다음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켜 가지고 결국 전 세계를 포화로 한 다음에 독일이 패망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전투적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를 빙자해 가지고 사회주의 세력 어떻게 보면은 그 전투주의 세력에 의해서 공화국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이 나오는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독일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반복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반복될 수 있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 전투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어떤 세계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박 대통령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진보당 계열 국회의원 3명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 또 이재명 그 속에 또 안을 민주당 들어가지고 이 연합 전선으로 통일 전선 전략으로. 3명이 네. 당선됐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국회의원 1명은 9명의 비서 보좌관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까지 합치면 3명이니까 30명이죠. 네. 그 30명이 국회 안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온갖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요구권을 가지잖아요. 특히 보면은 그 정보위라든가 정보위, 국방위. 아니면 국방위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정보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됐던 이석기도 이석기가 계속 그랬잖아요. 계속 정보위하고 김세연이 국방위, 이런 애들. 정보위 국방에 관심이 예. 많아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 후원자가 많거든. 정보위 이런 데 안 간다고. 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국정원의 업무보고 비공개로 받을 수 있고 예. 국방위는 국방부 내용을 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자들은 왜 이렇게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료가 북한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책임질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원더우먼님,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슈퍼챗 어마어마한 금액을 쏴주셨습니다. 와, 이게 뭐 감사하고요. 저희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쁜 마녀님, 옛말로 간첩이지만 이념이 다른 정도처럼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요. 원더우먼님 또 김정숙 버킷리스트 특검하자라는 말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던 차인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하고 공동 정권이냐 그 얘기해서 하면서 탄핵했잖아요. 경제공동. 내가 뽑아준 게 박근혜지 최순실이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문재인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지난 2018년이었습니까? 18년입니다. 네. 그렇죠. 18년 봄 이야기인데요. 봄이었죠. 그게 이게 이른바 타지 말한 공군 1호기 타고 타지 말 가는 사건. 내가 김정숙,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 뭐 문재인하고 김정숙 공동 정권입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래는요. 인도 정부가 그 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허방우 좀 기념공.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 했냐고 하면은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짧은 기간에 다시 올 수 없으니까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와서 좀 축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에요. 실제 어제 그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은 고위 관계자 괄호 열고 체육부 장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문체부. 문화체육부 장관.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당시에 도정관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도 정부는 장관급 정도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그런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이 김정숙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나타나서 공군 1호기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대통령 휘장을 단. 자, 그러면 돈이 달라집니다. 문체부 장관이 뭐 수행원들 데리고 가면 한번 5천만 원 안팎? 이번에 보니까 2,450만 원. 그 정도죠, 그죠? 네. 어림 잡아도 네. 5천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가게 된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40 경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예산이 한 3억 넘을걸요, 아마? 3억 5천 거의 4억 그죠? 되고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청와대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했대요. 그래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권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것이지 김정숙에게 위임을 한 거 아니라고. 예? 그것 때문에 김정숙이 대통령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말이야. 최순실을 뽑았냐 내가 박근혜를 뽑았지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김정숙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고요. 문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근데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되며 제가 또 궁금한 건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을까? 뭔가 오고 가면서 무슨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것도 뭐 사놨나? 인도에서 뭐 물건을 좀 뭐 가져오기 위해서 전용기를 가져가. 진짜 이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밖에서 많습니다. 왜 인도에 가면은 그 예술품, 장신구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상하로 된 거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그 의혹이 많아요. 의혹이 지금. 많아요 네. 지금. 그 전용기를 왜 굳이 행랑을 통해서 왜 진짜 그렇게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 보면은 2018년 김정숙 지금 제가 대통령 여사 이런 걸 하니까 우리 댓글에서 왜 뒤에 존칭을 붙이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댓글에 여론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이고 그렇게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적 성과다. 근데 단독 외교적 성과인데 외교부 보고서에는 없대. 없어요. 그리고 일정에도 없었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댕댕이 소리입니까 이게? 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이걸 국민들이 이제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한꺼풀 한꺼풀. 왜냐하면 이 공문에 남아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걸 서류로 문서로 남지 문서주의.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인도 타지말 그 여행 일정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근데 귀국하는 건 당일날 오전에 네, 가는 네. 건데 거기 사진 찍힌 걸 뭐 아주 그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그거 그 국정 홍보 TV에 국빈급 외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화자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까지 했다고.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네. 권력의 사유화의 그 취해가지고. 아니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도로 갔다 와서 무슨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다 와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너무 잘 갔다 왔으면은 인도에서 또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인도가 뭐 우리 K9 자주포를 많이 사줬나?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자들이 정말 권력에 취하긴 한참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건 첫 번째, 분명히 인도에서는 고위급,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을 오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당시 구중심처 청와대에서 무슨 야로를 부려가지고 김정숙이를 보냈는지 그거 밝히란 거 아닙니까? 아니, 특검해야죠, 이것도. 네. 특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가 어제 쭉 스크린 해보니까 그 김정숙 옆에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거 벤치 같은데 맞아. 끼어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야, 저 참, 장관이, 명색이 장관이 가서 그 대응을 하면 되는 행사였는데, 대통령
부인을 모시고 가니까 장관도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주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특검합시다. 그게 웃긴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게 허황우 공원을 만드는데 허황우가 가야국의 한 왕국 그 왕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자연봉으로 간 사람이 김해 시장이래요. 김해가 어딥니까? 그쪽 그짝 사람들은 참 기획도 잘해. 근데 이걸 보면은 어제 이거 뭐 또 다른 뉴스인데 네. 사실은 그 영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짤막하게 드리면은 어제 경기도에 그 아주 오래된 사찰입니다. 네네. 고려 시대 때부터 있던 사찰에 한 600년 된 사찰인데 거기에 원래 그 우리 유명한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 장례식. 유골을 이렇게 수습하잖아요. 그러면 사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 사리를 보관해 놓은 탑이 있었는데 사리탑 부도. 그게 일제 시대 때 탈취가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도굴꾼이 맞습니다. 탈취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 시기입니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까지. 이게 미국까지 간 거예요. 와.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반환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그 대통령과 방문했을 때 보스턴 박물관을 가서 어허. 이거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 이유를 이제 외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동맹 국가 아니냐. 서로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운 한미동맹 국가인데 이거 600년 전에 시작된 이 살이이고 고승들 5분의 살입니다. 이거를 100여 년 전에 탈취가 돼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그동안 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알았지만 반환이 안 되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좀 알았지만 또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해서 영구 임대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거기서 이걸 이제 귀하는 조치를 한 거죠. 예. 그 어제 그 기념식이 열렸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외교는 성과는 김건희 여사가 성과를 냈네. 아니, 성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도 타지말 가서 무슨 성과가 있냐고. K9 자주포 10대 예를 들자면 뭐 K1 전차 20대 뭐 성과가 나와야지. 아니면 뭐 타지말 우리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무료 입장 무료. 가능. 뭐 예를 들자면 2024년은 코리안 관광객들은 무료 입장. 뭐 이런 성과가 있어야지.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이게 배우자 단독 외교 성과다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 그런 성과가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인데 외교부 일지에는 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죠? 그렇게 중요한 성과를 원래 없었던 거죠. 징계했습니까?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죠. 계획이. 성과 자체는 우리 여사님이 다녀온 것 자체가 성과다. 버킷리스트에 리스트 하나 얻은 것이 성과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이거 다 국민 돈 쓴 거 아니에요? 수억 세금 원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지금 한 6, 70년 전에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씁니다. 써야 되는데 돈 쓴 만큼 성과물을 가져오라고요. 성과물을. 성과물도 없는데 무슨 외교예요, 그게. 응? 그래요. 우리 새트리다님, 김정숙 라오스 방문 때 대통령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거 다 가잖아요. 예. 앞장서서 가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탄핵하라고 했겠지. 네가 대통령이냐? 왜 먼저 가냐고 그 특검하라고 했겠지. 예. 진짜 여행을 떠나요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네, 안준화님 우리 돈 피 같은 돈 세금인 거죠. 네, 밥값 좀 하라고요.라고. 밥값을 해야죠. 밥값을. 네네, 국풍님 또 정금미님 김건희 여사님 파이팅입니다.라고 했고 사모님 사모님 아니 저기 우리 사모님 예, 이멜다와 꿀꿀이의 뭐 대한 누군지는 제가 뭐 읽진 않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건져온 것이 성과다. 정말 네, 성과는 돈 쓰는 성과다. 문종래님, 정숙이 다시 다녀봐라.
성과 가지고 와라. 온누리님 여행하며 즐기러 가겠죠. 아 참 그래요. 국민의 눈높이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라는 것이 정말 뒤탈이 나는데 1990년대에 삼김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DJ, YS 또 JP라고 하면은 최근 새롭게 삼김이 있죠. 뭐 김정숙 또 김혜경 물론 뭐 우리 김 여사님도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또 야권 좌파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민전 당선인이 삼김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전 당선인이 이제 역공으로 그러면 김혜경, 김정숙 같이 해서 상김 특검을 하자 이러니까 기사량이 줄고 확 줄어버렸죠. 오히려 지금 언급을 자제하죠. 네. 민주당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김민정 당선인이 그래서 아주 이번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저 당선인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자중질환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고 사안별로 공격이 들어오면 역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8 번대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하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액션을 해야지. 네, 액션. 예.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액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김 특검이란 키워드가 팍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닥치고 공격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축구에서도 그렇듯이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는 것이 쑥 들어가는 거 들어버렸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예. 축구하고 똑같은데요. 맨날 수비만 하는 팀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공격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슛 골인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참 진짜 좀 열정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하셔도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이 71명인데 특검 그 최혜병 특검 가지고 그 받으라고 하면서 대통령 거부하면 탄핵해야 된다 하면서 국회 앞마당에 지금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쳤죠, 예. 제가 며칠 전에 한 2번 가봤는데요. 텐트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얼마나 하겠어. 처음에는 매일 한 명씩 뭐 1 플러스 알파 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2번은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선 이상도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결기를 보였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결기를 보였는데 가보니까 이 텐트에 별 사람이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 초선들도 초선 지금 40여 명 아닙니까? 결기를 보이라고 결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71명이 한 번 하고 후속타가 없어도 첫 번째 했던 액션 자체로 국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1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선들 70년대생, 80년대생 위주로 해서 원내 부대표단을 꾸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액션에 따르는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뭔가 내놔야 되는 성과를 지금 내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한 자리 차지했다. 내가 원내 부대표가 됐다. 그 명함 하나에 파놓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이 왜 나를 뽑아줬을까? 그러면 민주당 초선들 71명이 그 핵심이 사실은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아주 급진 좌파 세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초선들도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그 옆에 텐트를 치자. 우리는 좋다. 상김 특검 가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이래도 안 된다.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텐트를 치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행위를 하시라고. 국민이 뽑아놨는데 국민을 무서워해서 그런 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뽑아준 국민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좀 짜증나고 그래서 열받는 우리 일이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한 국민들의 어떤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 달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직이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세트리다님 민주당 이 글을 너무 팍팍팍팍 올려주셔서 읽기도 벅찰 정도로 오늘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풍 기자님 오실 때면은 특히 더더욱 우리 주요 채팅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불꽃TV님
우파를 뭉치자는 뜻 맞습니다. 청우님, 국힘당이 살아나려면 제발 맞대응 더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효린이님, 국힘은 결기가 없어요. 뭉치지도 못해요. 라는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민트님, 이영표 기자님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시 1분 29초를 지나고 벌써 있습니다. 1시간 지났 야, 사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영풍 기자님이 지난주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한 주가 너무 길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 뭐 1시간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시죠. 이게 우리가 그 주포를 가동할 이 타겟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문재인과 그녀 김정숙을 나름 그 타겟을 삼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략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친문과 친명 사이에 이 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지금 문재인 스스로 파놓은 지금 무덤 아닙니까? 이 무덤에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그 국민들에 대한 언론전 확실하게 펴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계속 비판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하고 생각이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이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니라고 확실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안다고요. 그렇죠. 우리 자유우파 분들은 염치 또 상식 이런 걸 생각해서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너무 점잖게 행동하면 저분이 젠틀하구나, 성품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약간 그런 세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 초선들도 선배 의원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잖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그렇습니다. 그 박명수 오록이 있습니다. 박명수 오록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면 뭐 된다? 호구된다. 저는 그 말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정말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는 수세로 막을 것이 아니고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띵크탱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내고 수세에서 공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우리 멸콩TV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과 한번 좀 만들어 가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축구로 치면요. 공이 이제 여러분 앞에 공이 오면 혼자 드리블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공격수에게 센터링 하면 공격수들이 그걸 몰고 가서 헤딩을 하든지 뭐 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이 온다. 이런 특검 공이 온다. 이런 상김 특검 공으로 센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공격이 최선이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답답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우리가 그 답답한 전국을 뚫어낼 수 있는 이 송곳 같은 창이 이렇게 곳곳에 우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님 같은 분을 또 이번 22대 국회에 넣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저 또한 이 친구로서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멜콩TV 그리고 또 이영풍 TV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전을 통해서 또 전국을 주도하고 또 제도권 내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도 우리의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또 주요 채팅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합니다 라고 장세나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최준님 2분 응원합니다. HK님 2분 화이팅. 민트님 하트 5개 뿅뿅뿅. 지금 뭐 하트가 수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영풍 기자님 환영합니다. 산으로님 확 정확한 공격수 날렵한 수비수. 예, 뭐 한동훈 후보님에 그 대해서는 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강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다. HK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예쁜 마녀님 애국우파 전사들 두려워하며 드랍시키는 인간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짬뽕님 이영풍 채널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김복희님 이영풍 기자님 최진정 변호사님 속 시원 말씀 통쾌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님하고 우리 몇 분 또 모아서 서초
속풀이 주점을 좀 할까요? 시간 내주셔야 됩니다, 저녁에. 아,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포차로 꾸며가지고 아, 좋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 할 때 저희도 또 가까운 분, 우리 주요 채팅창에 글 쓰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남부터미널에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혹시 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 날이 잡히는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속 시원하게 시작하셨습니까? 멸치 국물에 콩나물 팍팍 비벼가지고 우리 식사하면은 공개 방청 가능을 물어보네요. 공개 방청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포차를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은 좀 더 넓은 곳을 대여를 해가지고 같이 공개 방청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멸콩TV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특히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많은 후원해 주시고 이영풍 TV에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기자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예. 해주시죠. 저 시청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공이 여러분에게 오면 뒤에 있는 수비수가 그 공 잡은 사람에게 야, 내한테 좀 패스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센터링 해야 공격수가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축구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한테 패스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너 내 미워하는 거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공을 잡으면 무조건 공격수 앞으로 센터링 하시면 그 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멸콩TV를 통해서 지켜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멸콩TV 화이팅!